보통 어떤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만약에 제가 12건을 나간다. 그 중에서 진짜 아픈 사람은 한 3명 정도? 진짜 상습 신고도 많아요. 업무폰이 있어요. 119 업무폰. 신고한 연락처로 문자가 오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보면은 목록이 줄줄이 있어요. 한 달에도 2-3번씩.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갔던 사람이면은 써놓죠, 거기다. 상습 신고자, 상습 주치자, 민원, 조심. 제일 웃긴 거는 상황실 이제 신고를 해서 만약에 제가 서울이다. 그럼 전북에 있는 전북대병원까지 데려다달라고 그래요. 왜요? 아니 구급차니까 나 아프니까 나 전북대병원 다니니까 전북대병원 데려다달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구급차가. 그럼 저희는 설명을 하죠. 저희 구급차 같은 경우는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게 돼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무가내라서 전북대병원 이송해 달라고, 아니면은 뭐 부산에 있는 병원 이송해 달라. 그런 사람도 있고, 집에 뭐 가전 가구 고장났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쳐달라고. 냉장고 고장났다고? 네. 냉장고 고장났다고 119에 전화한다고요? 그럼요. 있어요. 거짓말 같은데 이런 출동은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집에 뭐 벌 한 마리 들어왔는데 벌 한 마리 잡아달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쥐 한 마리 잡아달라.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장롱 뒤로 넘어가는데 그것 좀 빼달라. 문 열어달라는 출동도 엄청 많아요. 자기 집에 자기 문? 네, 문 열어달라고. 그 열쇠공 불러야 되지 않나? 그런 거는? 근데 문 열어달라. 돈 드니까 문 열어달라. 보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불러본 사람들이 계속 부르거든요. 이제 교묘하게 집에 좀 아픈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이 잠겼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렀는데 막상 가보면 그냥 문이 잠긴 거죠. 손톱깎이 깎다가 살짝 베었는데 이거 병원 이송해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뭐라고 답하시나요? 소독이나 응급처치 해줄 테니까 요거는 응급실 가시면은 비용적으로도 비용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니까 처치 받고 가까운 외과 가셔서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죠. 화를 내는 사람은 없나요? 많죠. 보면은 다짜고짜 하대하고, 이거는 이제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밤에 택시 없다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사람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진료 받고 나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병원 외래 있잖아요. 외래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예약을 잡아놔요. 내일 2시 그러면은 한 11시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아산병원 가달라고. 그럼 가요. 그럼 가던 도중에 얘기를 하죠. 저 실은 2시에 이러이러해서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럼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서 가야죠. 그럼 아산병원 6층 뭐 호흡기내과다 그러면은 제가 데리고 가서 6층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병원은 이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루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얌체들이 많죠. 연인끼리 싸운다거나 부부끼리 싸운다거나 그래서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뭐 하루에 2-3건은 기본으로 나가죠. 둘이 싸우는데 119를 왜 불러요? 자살 우려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트를 못해요. 상황실에서도 부부싸움을 했지만 와이프가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런 안 좋은 문자가 왔다. 나 없어지면은 여보 행복하겠지? 이런 문자를 남기고 이제 연락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자체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이랑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막상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이 싸워가지고 문 안 열어주고 방에서 여자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막 문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미동도 안 해요. 소리도 안 내. 계속 하다가 안 열어주면 구조대에 와서 문 따고 들어가죠. 따고 들어가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아니 왜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부시고 들어왔냐고 뭐라고 하죠. 대번에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 불렀냐고 하면서 쟤는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남자는 옆에서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여자는 나가시라고요 막 성질내면서 성질내고. 야, 현타 많이 오겠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요. 가면서 시나리오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그대로 상상한 대로 그 상황이 벌어져요. 외롭다고 전화하는 사람 없나요?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소연하시면서 이렇게 말상대 무슨 말 많이 해요? 그냥 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여자가 아직까지도 지금 2달이 됐는데 돈을 안 준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119에 전화해서? 119 상황실에 신고를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거나, 보통 이제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못하니까 상황실에서도 웬만한 거는 다 커트를 시켜줘요. 근데 나와서 이제 현장을 확인해야겠다 싶은 건들은 구급대원들을 출동을 내보내죠. 상황실에서 이렇게 커트를 할 정도면 진짜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거잖아요. 상황실에서 자기 커트하면은 이게 정말 아니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실에서도 웬만하면 다 내보내요. 처음에 이제 올라간 직원들은 후배도 생각하고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커트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출동은 뭐 하루에 15건, 17건 나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뭐 100통이고 200통이고 그런 전화가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지치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또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예전에 한강에서 어떤 여성이 투신을 했어요. 네네네. 투신을 해서 이제 죽으려고 투신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물에 빠져서 119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구급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네. 조금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고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실 자체에서도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너무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무뎌지는 거죠. 좀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남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신고를 하는 상습 주치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뭐 길 잊어버렸다. 자기 데려다 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서 계속 나갔죠. 출동을. 그 전화만 1년 사이에 100건 이상 이렇게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어딘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똑같은 식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실 직원이 그걸 강간을 했거든요. 잘랐죠. 끊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다음날 진짜로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아마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힘든 거는 술 마신 사람도 술 마신 사람이지만 많이 맞아요, 현장에. 아, 소방관을 때려요? 아, 많이 맞죠. 구급차 지나가는 거 한번 봐봐요. 거기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은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써져 있어요. 뭐 가태료 얼마나 많이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내부에도 법적인 조항 붙여져 있고 바깥에도 다 붙여져 있죠.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때려요? 술 먹고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선생님도 맞아보셨어요? 많이 맞아봤죠. 뭐라 그러면서 때리던가요? 때리는데 이유는 없어요. 갑자기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선생님 저 혈압 좀 재겠습니다 이렇게 혈압 딱 재는 순간 갑자기 펀치가 날라오거나 발로 차는 거예요. 맞는 데는 답이 없어요. 발로 차거나 아니면 뭐 박치기를 하거나 박치기도 해? 갑자기 뭐 원투펀치 날리거나 그렇죠. 그럼 진짜 헬멧 쓰고 이렇게 조치해야겠는데요? 소방서 자체적으로는 구급대원들 폭행 방지 방안으로 헬멧 쓰고 하라고 이제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헬멧을 쓰고 처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15시간 헬멧을 쓰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하라고는 하는데 힘들죠. 여성분들도 이렇게 막 때리고 하나요? 그럼요. 성추행도 많이 당해요. 구급대원이? 그럼요. 진짜 우리가 듣지도 못할 욕을 해요. 막 진짜 우리 성기 그냥 벌려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성 구급대원한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일단 구급대원 공무원 자체를 낮게 보고 오면은 자기 수족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보통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범죄자들 뉴스에서 크게 화제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약강, 강약.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집안에서 뭐 애들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하지만은 밖에 나와서 강한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 조절 장애 그러는데 혹시 큰 사람들 앞에서 분노 조절 존나 잘해요. 그렇죠. 잘하죠. 진짜 비겁하다. 근데 또 술 많지 그러면은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4년 5년 좀 넘었나? 전북 아마 익산일 거예요. 그분이 여자 구급대원인데 연차도 꽤 높은 구급대원이었어요. 주치자 이제 이송을 했는데 그 주치자가 병원에서 내릴 때 머리를 딱 때렸는데 이제 그게 뭐 CCTV도 잡히고 근데 그분이 엄청 맞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2주 3주 정도 계속 치료받고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사망 원인이 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뇌출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맞은 게 아마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뭐 헬멧 쓰라는 방침도 거의 없었을 때였는데 헬멧도 쓰고 있었어요 또. 근데 그게 진짜 엄청 큰 화제가 됐었죠. 구급대원들이 나와서 항상 뭐 친절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마음이 상했던 그 신고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구급대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 알아주시라고 후배 응원차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습니다.